그 당시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편의점에서 뭐를 사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은 한 번도 경찰서에 안 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소인도 마찬가지고 피고소인도 마찬가지고 담당 경찰관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윽박 지르면 어떡하지?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사를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조사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 사람은 나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억울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밤 3시에 모텔에 갔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그렇게 상대 남자하고 모텔에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텔에 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욱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모텔을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집에 들어가기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해야 될 일 때문에 잠을 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모텔에 들어간 거지, 내가 상대방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모텔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차분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막 흥분해서 저 수사관이 나를 못 믿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만 질문을 한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모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들 그냥 존중하는 태도로 얘기하시면 돼요. 존중하는 태도. 저 사람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 일이 그 사람의 본분이다.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의 일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면 된다. 그리고 문답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모텔에 언제 갔나요? 그러면 2020년 12월 25일 날 밤 11시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편의점에서 뭐를 사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1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급적 간결하게 대답하세요. 묻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로만 부족하면은 더 물을 거예요. 그때 대답하시면 돼요. 간결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묻는 사람이 물었을 때 뭔가 다른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설명을 해야죠.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밤 3시에 상대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거는 잠자리를 하러 가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텐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상대 남성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늦게까지 일이 있으면은 모텔에 들어가서 같이 많이 자기도 했어요. 단지 회사가 사정이 좋지 못해서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갈 뿐이지 저희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텔에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장에 불과한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간결하게 답변을 하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될지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사하는 조사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간략하게 조사하는 분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묻는 분은 대여섯 시간이 걸려도 안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대동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라는 거는 결국 내 편인 거거든요. 지금 생판 모르는 조사관 앞에서 법률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가서 조사를 받는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뭔가 그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서처럼 편하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변호사가 내 편인 변호사가 내 뒤에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생각하면은 진술할 때도 훨씬 마음이 좀 든든하고, 정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지 물어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변호사를 대동하면 도움이 된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받으면서 목표는 뭘까?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조사관이 믿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주장해서 조사관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게 조사를 받는 사람의 목표가 되신다고 합니다. 다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한다거나, 굉장히 피곤하게 얘기한다거나. 조사를 하는 사람이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여러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지금 어제 술을 먹어서 과음해서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짜증나게 얘기하고 불필요한 걸 계속 얘기하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계속 딴 얘기하면은 조사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갖기가 어렵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조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는 게 내 편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때로는 조사관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남녀가 모텔에 3시에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한 방에서 잡니까? 그거는 남녀가 성관계 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해서 아무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조사관하고도 정식으로 다퉈야 되죠. 물론 다투라는 게 막 소리를 높이고 짜증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조사관이 가진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관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남녀가 왜 밤 3시에 모텔에 한 방에 들어가? 그거 성관계 하기로 한 거야. 그게 오히려 보편타당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던 데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르잖아요. 같이 한 침대에 누워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조사관이 만약에 생각이 다르고 선입견에 있어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해야죠. 그냥 조사관이 그렇다고 해서 네네 그럴 게 아니라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내 말이 결국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열심히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반드시 조사관이 뭐 좋게 대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하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조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한번 압수수색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